부천에서 장기결석 초등생이 4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죠.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 시신을 훼손해서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행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글로벌 정면승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아버지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건 초기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경찰은 이 1차 범죄 심리 분석 결과에서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일단 지금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벌인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아버지는 상습적인 아동 학대 가해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장기간 이어지는 아동 학대 끝에 결국 그 폭행으로 아이가 숨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보도 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교수님 네. 동의하세요? 일단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정신분열병처럼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자신의 성질을 자기가 제어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이제 폭행을 심하게 하면서도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에 상당 부분 이제 반항한다 내지는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좀 과잉 지각해서 폭행이 점점 심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깜짝 놀랄 일이 2시간이나 폭행을 하고도 태연하게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그 아들의 사체가 냉동실에 있는데 몇 년씩 일상생활을 이어갔고요. 오늘 현장 검증에서도 태연한 표정으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네. 직장에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컴퓨터만 하면서 연락한 사람이라고는 자기 아내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사회적인 관계가 모두 끊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 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또 더군다나 자기의 이제 기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폭력을 휘둘렀기 네.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아이를 심하게 이제 술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아마 식사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 갔다 온 아내가 결국 치킨을 시켜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의 사체를 왜 냉동 보관했는지 이게 명확한 자백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차량이 있었으면 시신을 집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가 쉬웠을 텐데요. 네. 지금 이 부부에게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사의 상황에 이른 것 같고 그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지금 손괴를 시작한 것 같고요. 손괴에서 일부는 밖에다가 이제 유기하거나 지금 화장실에서 이제 없앤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부피가 큰 것들은 사실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가 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머리 부분은 금방 누군지 식별이 되는 그런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부위를 주로 냉동 보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몇 차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가해자인 아버지가 나도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런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학대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다가 프로파일러에게 털어놓은 내용 같은데요. 물론 본인도 상당 부분 이제 힘들게 성장했음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를 위한 그런 입장 표명은 틀림이 없었던 것으로 자기 방어적인 입장 표명 같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학대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체벌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자녀에게도 신체적 체벌을 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이 내용은 뭐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정폭력의 대물림에 분명히 정황이 있군요. 그런데 네. 이 이상한 점이요, 교수님. 이 아들에 네. 대해서는 이렇게 폭력으로 훈육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랬는데 또 딸에게는 지극정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같은 네. 자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의 특수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추정되는 문제 행동을 계속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뭐 경고를 받고는 학교를 아예 애를 안 보내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대신 이제 그런 애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사실은 이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듣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큰아이에게 다 푸른 것 같고 신체적인 폭행을 통해 가지고 대신에 수능적인 딸은 결국은 이제 말도 잘 듣고 뭐 오빠 야단 맞는 거 보면서 눈치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네. 딸은 좀 차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육부 발표 보니까요. 현재도 초등학생 13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장기 결석을 하더라도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독촉장 보내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다 좀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조할 수 없는 현재의 절차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학교에서도 예컨대 부모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뭐 방문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리고는 물론 지자체도 역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를 해서 결국은 경찰이든 사법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강제권이 있어야 이 아동보호명령을 집행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렇게 계속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절차는 지금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고를 해서 사건화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것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사소한 이제 학대부터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상습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신고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건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정말 아이에게 위험이 발생할 만한 것이 예견된다면 부모를 결국은 격리 조치하는 것이 또 네. 아동을 보호명령을 내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